백룸에는 수많은 레벨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아직 누구도 발을 들이지 못한 공간들 역시 끝없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미지의 공간을 탐사하는 조직이 있다. MEG, 메이저 익스플로러 그룹. 새로운 레벨을 기록하고 엔티티를 조사하며 실종된 방랑자를 구조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임무였고 백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한 건의 실종이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신병 JJ 조던. 어느 날 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고 에미지는 그를 실종자로 분류한 뒤 즉시 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그의 룸메이트인 크리스 맥케나가 JJ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황동 탁상 거울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는 평범한 개인 소지품으로 여겨졌지만 조사 결과 그 거울이 특정한 조건에서 노클립 현상을 일으키며 레벨 365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종된 대원을 되찾기 위해 에미지는 즉시 구조팀을 편성했고 거울을 통한 첫 구조 작전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작전은 단순히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구조팀이 남긴 기록은 이전까지 누구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개체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마주한 레벨 365는 방 하나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거울 미로였다. 새하얀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벽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거울들이 늘어서 있었다. 창문도 가구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의 벽에는 수많은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다. 어떤 구간은 한쪽 벽에만 거울이 있었고 어떤 구간은 양쪽 벽의 전신 거울이 서로 마주보며 끝없는 반사를 만들어냈다. 일부 구역은 벽과 천장, 바닥까지 모두 거울로 뒤덮여 현실과 반사의 경계가 사라졌다. 탐사대는 이동 경로를 기록하며 수색을 이어갔지만 거울에 끝없이 반사되는 손전등 불빛은 색을 잃은 만화경처럼 시야를 왜곡했고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간 자체는 다른 백룸 레벨들과 달랐다. 놀랍게도 레벨 365는 다른 백룸과 달리 공간 자체가 뒤틀리지 않았다. 복도와 갈림길은 일정한 구조를 유지했다. 한 번 기록한 경로는 시간이 지나도 같은 형태로 다시 확인되었고 공간이 뒤틀리거나 변형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 기이했던 것은 복도의 상태였다. 새하얀 벽에서는 마르지 않은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벽은 방금 칠한 것처럼 윤기가 돌았고 타일과 리놀륨이 뒤섞인 바닥 역시 먼지나 파손의 흔적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도 이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거울 또한 모두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거울처럼 보였지만 일부는 놀이공원의 거울처럼 대상을 기묘하게 왜곡했고 또 다른 일부는 빛조차 거의 반사하지 않는 검은 표면을 하고 있었다. 마치 거울이 아니라 검은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당시 구조팀은 그것들을 단순한 특이한 거울 정도로 기록했을 뿐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지 못했다. 탐사 도중 구조팀은 복도 곳곳에서 엘리베이터를 발견했고 그 내부에는 식량과 물, 간단한 지도, 그리고 누군가가 남긴 메시지가 보관되어 있었다.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부만큼은 복도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었기에 구조팀은 이곳을 임시 거점으로 삼아 장비를 점검하고 수색 계획을 다시 정리한 뒤 탐사를 이어갔다. 당시 구조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레벨의 가장 큰 위험은 미로도 길을 잃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거울 하나하나가 이번 탐사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조팀은 실종된 JJ 조던을 찾기 위해 복도를 계속 수색해 나갔다. 당시 에미지가 알고 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이 레벨에는 유난히 많은 거울이 존재하며 실종자들이 이곳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뿐이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시처럼 보였다. 긴장과 피로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미세한 이상 현상이었기에 구조팀 역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들이 이 레벨의 무언가와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대원의 상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복해서 호소했고, 당시에는 그 원인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탐사를 시작한 지 수시간이 흐른 뒤 구조팀은 처음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따라 복도 깊숙한 곳으로 이동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실종된 신병 JJ 조던과 마주하게 된다. JJ의 몸에서는 치명적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신 상태는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다. 그는 구조팀의 목소리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무언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듯 거울에서 끝내 시선을 떼지 못했으며, 이후 회복된 뒤에도 당시의 기억은 거의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구조팀은 이번 탐사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생명체와 조우하게 된다. 그 개체는 약 10cm 남짓한 크기의 발광 생명체였으며 푸른빛과 녹색빛이 뒤섞인 희미한 빛을 내며 공중을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구조팀은 즉시 개체를 제거하려 했지만 모든 물리적 공격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금속 무기가 닿는 순간 강한 전류가 발생했고, 공격에 나섰던 대원은 충격으로 그대로 쓰러지고 만다. 이 생명체는 기존에 알려진 어떤 엔티티와도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한 물은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왔고, 발광체는 물이 닿는 순간 즉시 접근을 멈춘 채 천천히 거울 속으로 후퇴하기 시작한다. 구조팀은 결국 JJ를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 작전으로 되찾은 것은 실종자 한 명만이 아니었다. 헬멧 카메라에 남겨진 영상은 백룸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를 처음으로 입증하는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정체불명의 존재는 하나의 새로운 엔티티로 공식 분류되며 눈먼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JJ 조던의 구조 작전이 끝난 뒤 MEG는 헬멧 카메라에 남겨진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구조팀이 촬영한 기록과 JJ의 상태, 그리고 이전까지 보고되었던 레벨 365의 실종 사례를 비교한 결과 눈먼 예언자는 처음 발견 당시 거대한 존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사가 이어지면서 몸체의 크기는 불과 8cm 정도였고, 촉수를 모두 펼쳐도 약 14cm를 넘지 않는 매우 작은 생명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겉모습은 심해를 떠다니는 해파리를 연상시키지만 공중을 유영하며 푸른빛과 녹색빛을 발산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금속 무기로 공격할 경우 강한 전류를 발생시키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액체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물과 접촉하는 순간 현실에 머무르지 못한 채 거울 너머로 후퇴했다. 연구가 계속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다. 눈먼 예언자의 진짜 서식지는 레벨 365가 아니었다. 연구진은 그들이 거울 안 혹은 거울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며, 레벨 365는 사냥을 위해 현실과 연결되는 통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또 하나의 공통점도 확인된다. 모든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현실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직후 설명하기 어려운 환각과 극심한 불안, 그리고 공포가 시작됐던 것이다. 연구진은 바로 이 순간을 눈먼 예언자가 희생자의 정신과 처음 연결되는 시점으로 추정했다. 흥미롭게도 이 존재는 눈먼 예언자라는 이름처럼 실제 시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연구진은 눈먼 예언자가 육체의 눈 대신 희생자의 정신과 연결해 주변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누군가에게 그 존재가 보이는 순간 반대로 눈먼 예언자 역시 상대를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 존재는 왜 인간을 노리는 것일까? 그 질문의 답은 이후 생존자들의 증언과 추가 탐사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연구진은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JJ 조던이 구조된 이후 MEG는 레벨 365에서 생환한 방랑자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거의 같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현실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과 환각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눈먼 예언자가 희생자의 정신과 연결되는 과정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희생자가 느끼는 공포와 절망은 우연히 발생한 감정이 아니었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가설도 점차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연구가 계속되면서 또 하나의 사실도 밝혀졌다. 눈먼 예언자는 현실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존재였다. 거울을 벗어난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잃기 시작했고 사냥을 끝내지 못하면 결국 다시 거울 너머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그 때문에 희생자의 정신을 먼저 무너뜨려 저항할 힘을 빼앗고 마지막 순간에만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구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생존자들에게 남은 후유증이었다.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존 라인하트 박사는 자신의 연구 노트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사람은 육체의 일부를 잃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이 손상되면 그것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이 주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사례들은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눈먼 예언자의 공격은 단순한 정신적 충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